안녕하세요. 영화 철학 제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 발터 베냐민에 대한 이론을 좀 살펴봤었는데 그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또 다른 그 생각 또 다른 철학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똑같이 그 영화에 대한 그런 접근을 좀 하고 있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분석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아도르노의 생각, 특별히 이제 아도르노가 이제 그 전통 예술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면서 이 영화나 사진과 같은 이제 매체 철학이 등장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전통 철학이 가지고 있던 그 일회성에 근거한 아우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중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런 어떤 전통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지, 또 전통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아우라 또는 그 아우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런 어떤 종교적 숭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 예술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해체시키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현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매체를 활용해서 대중들이 접근하고 있는 이제 사진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 영화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통 예술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발터 베냐민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음, 그 발터 베냐민의 생각을 좀 그 뒤엎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아도르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영화에 대해서 철학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도르노는 이제 1903년에서 1969년까지 살았던 이제 철학자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 철학적인 연구 흐름인데요. 연구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924년에 개설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해 왔었고 원래 이제 이것들을 시작했던 사람은 이제 호르카리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현대 사회에 대해서 뭐 철학적인, 문학적인, 심리학적인, 경제학적인, 뭐 사회학적인 굉장히 그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 문화 영역에서 그 사회적인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소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된 방법은 이제 우리가 좌파적인 그 방법론으로서 이제 그 마르크스 또는 이제 프로이트의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적인 방법과 이제 프로이드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 이제 사회 현상을 해명하려고 하는 또는 이제 그것들을 그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이고 또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올바르게 꾸며 나갈 수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또는 이제 인식론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서 탐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르노는 이제 이런 그 운동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했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철학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는 뭐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미학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이제 해왔던 독일의 엄청난 큰 대철학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사람도 원래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 출신인데 이제 1931년에 그 나치에 의해서 추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파시즘을 연구하면서 이제 계몽의 변증법 이제 이런 책들을 쓰게 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1920년대, 30년대 독일의 상황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 주자로서 이제 문화 비판이다라고 하는 학문적인 영역을 좀 개척을 하고 거기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담론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20년대, 30년대는 이제 나치가 들어설 때였고 또 나치에서 이제 그 선전선동의 방식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대중매체를 통한 선전선동을 통해서 이제 독일 국민들로 하여금 아, 이제 뭐 반유대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반샘족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들을 좀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 베냐민이라든지 아도르노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문화 비평을 통해서 당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 그 사회적인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론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대중매체가 그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제 나치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이제 이용을 당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좌파 진영에서도 이런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비판 이론들을 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의 신미화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예술의 정치화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 전체가 다 이제 예술의 정치화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기능을 좀 강조해서 그런 어떤 계몽적인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파시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나치즘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또는 건강한 형태의 그런 어떤 삶을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 사조들을 이어나가기를 좀 추구하는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발터 베냐민의 경우에서는 어떤 전통 예술이 갖고 있던 특징들 이 어떤 숭배적 가치, 종교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통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들을 구분을 하면서 그 대중들을 조금 그 낮게 평가하는 저평가하는 이제 이런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기를 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특별히 이제 그 대중매체라고 하는 뭐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중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예술들을 통해서 이런 예술이 굉장히 폭넓게 대중화될 수 있어야 된다, 대중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과 이것이 이제 대중매체와 연관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사람들에게 좀 염두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전통적인 예술 이론과 예술 작품이 이제 수행했던 그 예술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발터 베냐민은 굉장히 그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숭배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대중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으로서 어떤 이제 지각 방식의 질적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시가 되는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침잠해야 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저급한 형태로서의 그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비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기를 들게 되죠. 오히려 이제 이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오락적 측면이라든지 분산적인 어떤 지각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중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오락의 대상으로서 대중들에게 뭔가 이제 그 즐길 거리들 또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중들이 이제 그 애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상위 엘리트들이 갖는 그런 방식으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지각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터 베냐민의 이제 그 예술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그 장애물이 되는 이런 어떤 아우라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발터 베냐민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술을 정치화시키고 예술을 정치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어떤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이제 강화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그 예술을 대중화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굉장히 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길들을 열어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그 예술 작품의 기계적 재생산이 이 복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손쉽게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들이 확보가 되면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제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터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중의 측면에서 어떻게 대중 매체를 사용하고 또 그 안에서 그것들을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도르노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도르노도 역시 이제 그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아도론의 이제 예술 이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대중의 측면에서 이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것을 이제 제작하고 생산하고 있는 어떤 계층들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자들이나 제작자들의 측면에서 대중 매체를 이제 분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매체 이면에 수용자로서 어떤 그 대중들이 아니라 대중매체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생산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서 이것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도르노는 이제 이 예술 이론에 따르면 대중매체를 만들고 이제 일방적으로 수용을 강요하는 독점 자본의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이제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용자들, 이 두 가지 측면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중매체들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들, 이 생산자들은 독점 자본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파 같은 경우에는 조중동, 뭐 좌파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뉴스라든지 뭐 한겨라든지 이런 그 독점 자본들이 뒤에 있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 뭐 좌파의 색깔의 이론이든지 우파의 색깔의 이론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재생산해내는,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제 재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좌파 유튜브 또 우파 유튜브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측면이 됐든지 간에 자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진영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어떤 생산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뭐 그 베냐민처럼 굉장히 그 비판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은 실제로 그런 모든 정보들을 점검할 수 있는, 또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고, 계속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이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독점 자본 메커니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기 제시되기 때문에 거기서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매체 자본가들, 이 독점 자본가들은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지 간에 예술을 상품화시키고 또 상품의 신묘화 문제들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것들이 항상 이 경제 구조에 편입되는 그런 사회로 진행 또는 발전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 되는 이런 구조. 그래서 그것이 경제 구조를 강화시키는, 또 경제 구조로 흘러가는 이런 사회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아도르노는 그 좌파 입장에서 우파들의 공격, 예를 들면 파시즘이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상품으로서 팔려 나가는지,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을 브레인와시 시켜서 그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의식을 상실하게 만드는가,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르노의 비판 지점은 이 예술을 상품화시키는 거, 그리고 상품을 이제 상품을 굉장히 아름답도록 만드는 거, 사고 싶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 이런 사회 구조와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대중 매체로서 영화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아도르노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작품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작품들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 또는 작품들 속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의식의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베프자인스 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매체 속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잘못된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의식으로 인해서 이 대중매체의 수용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하고 기만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놓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아도르노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이제 관리하는 사회, 관리하는 그런 사회가 있고, 그런 어떤 관리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비판적인 능력들을 상실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안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런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의식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런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경제적인 구조 속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들, 이 전체 메커니즘을 아도노는 문화산업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항상 어떤 경제적인 소비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소비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문화산업의 한계, 또는 이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이긴 하지만 그 끌어들이는 것들이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비판적인 능력들을 상실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도르노의 예술 이론에 따르면 이것을 깰 수 있는 이것을 깰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 그 상업화된 문화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제 순수 예술인데, 예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유일한 어떤 유일한 어떤 비판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의 어떤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술에 이제 이런 그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대중매체는 자꾸 이제 대중매체의 그런 어떤 그 의식의 형식, 잘못된 의식들을 심어주는 것을 그 예술로 보고 있고, 그걸 또 상품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신묘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상품인데, 여러분의 정신을 팔아먹는 그런 어떤 상품들인데, 그것이 마치 예술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가지고 유혹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의식들을 마비시키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예술의 기능, 본래적인 기능인 비판적 사회 전반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탈예술화 현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르노는 이제 예술은 절대 상품이 될 수 없고 또 절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예술이고 상품은 상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상품이 절대 예술의 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비판적인 그런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상품은 자본주의의 소비 형태로서 경제적인 그런 구조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상품을 소비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만 누리게 되는데, 자, 소비함으로써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소비하게 되면 뭐 그때는 굉장히 짜릿하지만 또 다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노동해야 되는, 그럼 이제 노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노동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또 상품을 사게 되고 또 이제 상품을 사서 돈이 없어지면 다시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쳇바퀴 도는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나 비판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을 해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품에서 사르트르가 이제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참여 이야기를 하게 돼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문학이다. 그냥 좀 어떤 감정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동요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다. 이 감정적 동요 다음에 어떤 그 행동, 어떤 비판적인 어떤 활동들이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학의 기능 또는 이제 예술의 그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앙가주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제 이 그 피카소가 그린 이제 게르니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죠. 그 스페인 내전 당시 이제 나치군이 1937년 이제 4월 26일 날인데 24대의 전투기들을 보내서 게르니카 지역을 이제 그 초토화시키는 폭격기를 통해서 이제 이 엄청난 그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그림을 보고서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뭔가 후회스러운 그런 감정을 갖지만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서 어느 누구도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어느 진영에서 뭐 좌파 진영이든 우파 진영이든 어느 진영에서 이런 어떤 그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인 비판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의 소비, 그냥 좋다,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굉장히 슬프다, 굉장히 분노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상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적인 상품으로서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시간 또는 뭐 어떤 어떤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소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매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팔아가는 이렇게 상품을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기생충 영화도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사회의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금수저의 감독이 자 이걸 가지고서 영화 소재로 삼고 이걸 이제 굉장히 또 오스카상을 이제 받는 이런 건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뭔가 이제 인상을 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공감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영화 보고 슬프고 영화 보고 분노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화 산업인 거죠. 자, 그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르트르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도르노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 그냥 좋다, 뭐 아름답다라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뭔가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돼. 행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그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아도르노가 베냐민하고 좀 다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락적 측면, 분산적인 그런 지각 방식을 이제 강조를 했죠. 뭐 여기서 뭐 깊은 의미를 찾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또 그 이후에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죠. 그 수용자 입장에서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그 아우라가 제거되고 그 전통 예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숭배적인 그런 요소들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만족을 해 버리는데, 자 아도르노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문화 산업의 차이는 단순하게 소비해서 경제적인 구조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정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변혁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예술과 문화 산업의 이제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기생충 영화도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생각들을 떠올리게 될 텐데,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그 모스부호가 계속 울려 퍼질, 아니 그 모스부호가 계속 뜰 때 그 꼬마가 이제 그 텐트에서 그걸 보면서 무슨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의 소비인가? 그렇게 된다라면 그거는 이제 문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도르노가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그 영화가 왜 예술이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할 때는 뭔가 그 이후의 행동들,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상품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마치 상품인 것처럼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인데 뭐 이게 이제 예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뭐 장인이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명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예술의 개념을 끌어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술은 아도르노 입장에 보면 사회 변혁이나 사회를 부정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어떤 상품들을 사고 파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비적 욕구라든지 어떤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이런 것이 이제 예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세기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독점 자본가들이 그 예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장인 명품, 원래는 이제 럭셔리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우린 자꾸 이제 그 장인이 만들었다 또는 이제 명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트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상품을 잘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으로서 이게 마치 그 예술적인 수준인 것처럼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런 수준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문화 산업, 문화 자본으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소비하도록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는 마치 예술 작품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어떤 기만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의 이제 사회적 기능은 이제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좀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아도르노에 있어서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되려면 진리를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나 진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모티브, 그런 어떤 계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진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술이 처해 있는 당대 사회적인 현실,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 적극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예술 개념은 이제 고전적인 또 전통적인 그 아우라 개념으로서 예술 개념과는 이제 다른 거죠. 자, 그거는 초월적이고 이례적인 것이고 어떤 숭배적인 종교적인 가치를 갖는 등 전통적인 이제 예술 개념이었는데, 자, 아도르노에 있어서 예술 개념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짜임 관계, 짜임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또는 초월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이 땅에 다리를 딛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진리의 내용은 이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짜임 관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짜임 관계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짜임 관계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 현 존재와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부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통 예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는 이제 예술의 어떤 차이다, 예술 개념의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베냐민하고 아도르노와 이제 그 전통 예술 개념은 이제 서로 상반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는 오락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고요. 오락적이고 분산적인 그런 지각 방식으로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냐민의 이야기라면, 자, 아도르노나 이 전통 예술에 있어서 그 예술 개념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진리. 그리고 이제 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자, 그것이 상품화되지 않고 예술과 상품, 예술과 문화를 구분해주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편입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던 그 경제나 경영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소비 메커니즘이고, 독점 자본가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술 개념을 변형시키거나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거나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런 어떤 그 소비 욕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도르노가 이제 이야기할 때 진리를 포함해야 된다. 진리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전통 예술처럼 뭐 초월적인 또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숭배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복합적인 관계들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예술 개념이고요. 이제 그 예술이 갖고 있는 그런 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진리의 핵심은 이 현 삶에 대한 부정, 이 현 삶에 대한 어떤 그 해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뭔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 현실에 대한 그런 부정은 역사적인 상황들과 이제 맞닥뜨리 되면서 사회적인 비판으로 이게 이제 극복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 되려면 부정과 비판이라고 하는 게, 현실 부정과 현실 비판이라고 하는, 현실 전복이라고 하는 거, 현실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리 내용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현실 사회에서는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독점 자본가들이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그 매트릭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매트릭스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이제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거를 전면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의 진리, 예술이 가지고 있는 진리 계기 또 진리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이 갖고 있는 이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예술 자체도 사회적인 것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것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율성, 이 예술의 어떤 두 가지 측면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사유와 관계되면서 동시에 사유를 부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사회 속의 어떤 그 관계,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짜임 관계, 이 짜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이에요.
사회적인데 사회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자율적이에요. 그로부터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와 연관되면서 동시에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측면들 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긴장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술은 이제 경험적 현실과 분리되면서 자체의 필요에 따라서 전체와 부분들 간의 관계를 형상화할 수 있다, 형상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술은 사회 속에서 형성되지만 거기서 자기 자신이 사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기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 자신을 그 외부 세계인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소통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걸 이제 그 창문 없는 단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사회로부터 만들어지지만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회를 부정하려고 하고 사회를 공중분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회 비판 이론으로서 이제 그 매체 이론이 이제 매체 이론이 이제 이 아도르노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도르노의 입장에 따르면 문화 산업이에요. 문화 산업이고, 그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자본가들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그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이다. 근데 거기에 이게 상품인데, 이게 이제 문화 사업인데, 문화 장사죠. 그걸 마치 예술인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천만관객 이런 것들이에요. 뭐 영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는 이제 어떤 이제 대중문화 매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것들을 소비하게 만드는데, 항상 거기에다가 예술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마치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그런 어떤 그 심리적 경험 또는 이제 그런 예술적인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자, 아도르노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도르노는 예술이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라를 해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중들이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치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대중매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문화 자본 또 독점 자본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단절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예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또는 비판적 그런 기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리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뚫고 나가서, 이 사회 밖으로 뚫고 나가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그것을 못하도록 이 그 독점 자본들은 항상 그런 어떤 굉장히 이상한 탈들을 뒤집어 씌우면서 예술을 탈예술화시키는, 그래서 문화 상품 또 문화 산업, 문화 장사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상품들을 마치 예술인 것처럼 예술의 탈을 씌우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해체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 아도르노의 그 비판적인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다시 이 이야기들을 좀 더 확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